정치인의 마지막 꿈을 포기하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 때문에 현재 국정이 마비돼 있고 네. 국민적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수는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얼마 전에 새누리당을 1년 10개월 동안 이끌었던 당 대표 입장에서 저부터 책임을 지고 뭔가 내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서 당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국민적 분노의 표출은 대통령 하야하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야권에서는 하야도 주장했다가 탄핵도 주장했다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네. 그런데 아무리 국민적 분노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거리의 외침인 하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는 법대로 법에 입각해서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했었고 네. 그 탄핵의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탈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내에 남아서 여하튼 새누리당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 일에 대해서 법대로 네. 법대로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끼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이 그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황골탈퇴하는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 지도부도 빠른 시간 내에 사퇴를 해야 되고 네. 또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이제 국민 앞에 우리 새누리당은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명도 바꾸고 당명 바꿀 정도의 수준 가지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당을 해체를 갖다가 해서 네.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본이든 아니든 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하튼 어떤 인물을 좀 염두에 두신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동안 제가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는 킹메이커 안 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만은 제 정치적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선출되는 후보를 꼭 당선시킬 수 있도록 그래도 제 온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친박계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CNN 인터뷰를 보니까 반 총장께서 여전히 국내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내년 대선에도 출마할 듯한 그런 점을 시사한 그런 인터뷰가 있던데요. 반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국내 정치에 대입시키지 말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고 또 이미 저는 과거부터 친박의 몰락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반 총장 친박에서 반 총장을 끌어온다 꽃가마 태운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반기문 총장이 몰락해가는 친박의 가마를 탈 리가 있나 이런 이야기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국민의당과의 연합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인데 제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집권은 연대 그동안 연대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태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지난번에 누가 최순실 몰랐느냐,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
진박이랄까 친박이다, 친박 좌장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김 대표님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네. 최순실의 이름 자체를 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 시절 네. 정윤회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의원회관에 출근을 했었고 그렇죠. 네. 또 그 사람이 최태민 씨의 사위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최태민 씨 딸이 누군가 최순실이다 하는 정도까지 우리 알았죠. 이름은 알았는데 그러나 최순실의 역할은 혼자 사는 여성인 박근혜 대표의 집안 살림을 살아준다라든지 또 독특한 패션을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아마 만들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국정농단을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농단이랄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모르고 계셨는데 여하튼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총장을 했고 네. 또 뭐 말하자면 친박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임지고 제 마지막 정치 꿈인 대통령 출마를 갖다 책임지는 차원에서 포기한다 이렇게 오늘 제가 국민한테 말씀드렸고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공천에도 개입을 했다는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답하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탄핵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야당만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됩니다. 최소한 29분의 새누리당 의원님이 가세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탄핵의 발의는 의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만 발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의는 저희들은 오늘부터 서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야당이 주도해줘야 됩니다. 야당이 주도하고 거기에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발의에 같이 동참을 갖다 하고 그러니까 발의에 동참을 해서 200석을 넘기는 것이 가장 네.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탄핵 이후에도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요. 개헌입니다. 우리 대표님도 개헌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아무래도 총선도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이 개헌 이후에 뭔가 이 총리의 역할을 좀 맡아보겠다 그런 뜻도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잘못에 대해서 저라도 책임지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단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갖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다 분산하는 그런 개헌을 우리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